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한남대학교 박임수입니다. 그럼 물인프라 정책 포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지역 물인프라 수요 대응 국가 예산 규모 및 추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우선 간단한 개요들을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국가 재정 및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고 세 번째 환경부의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본 뒤 네 번째 물 인프라 현황 및 재정 소요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물관리 재정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관리 여건은 최근에 들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물관리 1원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2021년에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이제 곧 발표될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등 통합 물관리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관리 여건 변화가 과연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물관리 재정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선 물관리 재정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물관리와 관련된 정부 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물관리와 관련된 정부 조직으로는 환경부 등 6개의 중앙부처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각각의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다시 환경부로 이관되게 될 예정이므로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등이 물관리에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 물관리 수행 조직들의 예산들을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추정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총 18.7조 원이 물관리 예산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2조 원이 중앙정부의 예산이었고 지방정부에서도 7.7조 원의 자체 예산을 물관리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약 2.8조 원의 자체 예산을 물관리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8.2조 원은 다시 환경부의 5조 원, 농식품부의 2.6조 원, 국토부의 0.6조 원, 그리고 행안부의 0.1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별로 집계되어 있던 예산을 기능별로 다시 살펴보면 물관리 기능 중 상하수도 부분에 총 예산 18.7조 원의 절반이 넘는 10.8조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수자원 분야에 2.4조 원, 농업용수 분야에 2.9조 원, 그리고 물환경 분야에 1.6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재난관리, 수생태, 산림, 물산업 등 분야에 약 0.8조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의 예산 또는 물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종합적인 예산을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지역별 물관리 재정 현황은 어떠한지 또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별 물관리 재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물관리 여건 변화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물관리 재원과 지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프라 노후와 기후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재정이 잘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죄송합니다.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 국가의 재정 구조 및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재정의 총량은 총수입과 총지출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이라고 하면 예산 수입이라고 불리우는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세외 수입이라고 한다면 뭐 각종 부담금이나 뭐 사용료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거기에 기금 수입, 즉 예산과 기금으로 총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여진 수입을 이제 지출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출은
이 지출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네, 세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산 지출과 기금 지출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지출 성격별로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 구조가 채택하고 있는 분야별 지출, 일명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따른 사업별 예산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의 지출 규모는 국가 재정상에서는 65대 35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은 47대 53으로 거의 반반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 지출이란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정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될 지출을 말하고요. 재량 지출이란 그때그때 이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는 지출. 그래서 올해는 뭐 지출을 하고 내년엔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등 예, 재정 주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지출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출은 총 우리나라는 12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지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건복지 고용, 그리고 2번 교육, 3번 문화체육관광, 4번 환경, 5번 R&D, 6번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7번 SOC, 8번 농림수산식품, 9번 국방, 10번 외교통일, 11번 공공질서안전, 12번 일반 지방행정으로 이렇게 크게 12개의 분야로 지출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살펴볼 때에는 회계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한다면 일반 회계가 하나, 일반 회계라고 한다면 아까 재량 지출과 비슷한 성격으로 특정한 목적을 구분해 놓지 않고 편성하는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량적으로 사용을 편성할 수 있는 회계 금액 돈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이 결정되어 있어서 그거에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입 구조가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국세 수입을 중심으로 이거를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기금 같은 경우는 수입 구조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확정되어 있는 재정을 우리가 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 회계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예산안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업 특별회계가 5개, 기타 특별회계가 15개가 존재하고요. 물 관련되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특회계라는 것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수계기금이 이러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리용 부담금을 통해서 조성되게 된 수계기금을 사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용처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국가재정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회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과 총 지출이 맞지 않는 부분은 국채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부에서 균형 수지를 유지하게 되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분야별 예산 중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1.9조에 해당하고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된 예산은 4번 환경, 7번 SOC, 그리고 11번 공공질서 안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환경 분야 예산인데요. 환경 분야 예산 11.9조 원은 정부의 2022년 총 예산 지출 604조 원 대비 여전히 약 2%의 매우 작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물환경,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으로 구성되며 저희 물관리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물환경 부분으로 총 약 4.3조 원 규모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SOC 분야에 수자원 예산이 1.6조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SOC 예산이라고 한다면 구분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 항만,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물류, 항공, 산단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자원 예산 중에서 약 0.8조 원에 0.7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천관리 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안전 분야,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서 재위험지역 정비 및 댐 유지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약 0.8조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 환경 분야의 물예산, 그리고 SOC 분야의 물예산, 그리고 안전 분야의 물예산을 다 합쳤을 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예산, 총 예산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서 집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 재정 그리고 국가 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정의 회계 구조는 어떠한지 이러한 재정의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환경부의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2022년 총 예산은 11.8조 원 규모이며 이렇게 이제 환경부 지출 규모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2020년을 기점으로 확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국토부에 있었던 물 관련 예산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총 지출 규모, 예산 규모는 정부 전체 예산 대비 여전히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예산을 환경부의 총 예산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보면 예산 수입이 10.7조 원이고 그리고 기금 수입이 1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물관리 분야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물관리 분야 예산 총 5.2조 원은 물환경 분야 3.3조 원과 수자원 분야 0.9조 원 그리고 수계기금 1조 원으로 구성되어 총 5.2조 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환경부 전체 예산에서 환경부 전체 예산이 11조 원 규모인 거를 11조 원 규모의 환경부 전체 예산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물관리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회계 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회계가 있고 뭐 특별 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에는 일반 회계, 사업별로 이렇게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 일반 회계 규모가 작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또는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회계, 농특회계, 에너지 특별회계 등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안으로 잡았던 세입들이 환특회계로 편성되게 일반 회계 예산으로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에 따른 일반 회계 예산이 환특회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온 환특회계가 전출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지방정부 또는 사업 주체, 공공기관 등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공공기관 등으로 이제 다시 이전되게 됩니다. 사실 문제는 어떤 지자체에 어느 정도 규모의 환경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 회계를 바꿔가면서 일반 회계가 다시 환특회계로 전환되고 환특이 균특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전환된 것들이 다시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환경부 물관리 예산의 회계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2022년 예산안에서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를 보시면은 뭐 댐 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이 일반 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판특 회계에서는 수자원, 수재, 뭐 위성 개발, 뭐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홍수 방어 능력 혁신 기술 개발, 가뭄 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 개발, 에너지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핫폐수 처리 공정 기술 개발 등 대부분의 R&D 사업들이 추가가 된 것들을 환경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 예산안에 나타난 주요 증액 사업, 작년 대비 이제 증액된 사업들을 살펴보면은 일반 회계에서 7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수자원 관련된 사업들이 일반 회계에 해당합니다. 뭐 공업용 수도 대체 수자원 개발, 광역상 수도 확충, 홍수 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수문조사 시설 설치 및 개선, 댐 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댐 안정성 강화 사업 1, 2단계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러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환특회계와 균특회계로 이루어져 있고 환특회계와 일반 회계와 이러한 특별회계의 차이점은 전용을 할 수가 없다. 딱 사용 목적에 맞추어 사용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공공수용 녹조 발생 대응 등 다양한 물 관련 사업들이 증액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살펴보시면 하수도 시설 설치, 노상수도 정비,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균특회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계관리 기금에서도 물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물 관련 예산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의 예산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뭐 국가 예산안이나 또는 환경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어딘가에는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물 관련 부분들을 이렇게 잘 추출해 낸다면 중앙정부의 물 관련 예산들은 확인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재정이라고 했을 때에는 수입과 지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 관련 수입의 경우에는 예산 수입, 기금 수입도 있지만 그 외에 수도요금과 같은 요금 수입, 부담금 수입, 이용금 수입들이 또 상당 부분 물 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집계되어 있는 자료도 없고 이거를 집계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면은 왼쪽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부담금들이 각종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요금 또는 부담금 또는 사용료들이 부담되고 있는데 개별 법에 따라서 관련 근거 법률에 따라서 징수 주체들이 다 틀립니다. 환경부가 징수하는 것도 있고 수계위원회, 자치단체, K워터 이렇게 이제 징수 주체가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징수된 돈들이 어떤 거는 환특회계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거는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거는 이제 공공기관 자체 회계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거는 그냥 국고로 처리돼서 그냥 일반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 관리 주체, 물 관련 수입과 관련된 예산 이외의 물 관련 수입에 대한 관리 주체가 다 근거 법률도 틀리고 징수 주체도 다르다 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회계 구조도 다르다 보니 이러한 것에 대한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수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부분들을 집계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자료에서도 도대체 그러면 이 예산 이외의 물 관련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물론 상수도 요금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요금 현실화율이 약, 예, 요금 현실화율을 계산해 보면은 꽤 큰 금액,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물 관련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다 집계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산보다 더 큰 수입이 물 관련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 물 관련 재정을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가재정 그리고 환경부의 물 관련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그나마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총액 형태의 예산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업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산안을 통해서.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역별 재정 현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 물인프라 정책 포럼을 통해서 지역 물인프라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그 지역의 물인프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발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발표됐던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로 물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지역별로 물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이나 개선 수요, 그리고 관심 분야가 다 달랐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용수 공급 체계나 생활 용수, 전북 같은 경우는 특히 농업용 용수 공급 체계,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물산업, 부산 같은 경우는 수질, 특히 이제 상수도의 정수 처리, 충북 같은 경우는 수자원의 이용, 댐이나 또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지하수와 수질 오염 부분,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물 에너지 분야가 지금 현재 관심사였고, 그거에 대한 인프라 수요가 높고 그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또는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각 지역별로 도대체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고 향후 이러한 지역 물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알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지역 물인프라 현황 그리고 지역별 이슈, 지역별 격차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4번 4장 물인프라 현황 및 재정 소요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인프라 현황, 물인프라 재정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도 노후도 현황일 겁니다. 노후화된 물인프라 시설을 개대체하는 수요가 아무래도 가장 큰 재정이 투입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시설물들을 물인프라와 관련된 시설물들을 일정 시설물과 이종 시설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시설물 같은 경우는 대형 시설물로 다목적 댐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에서도 광역이나 이제 공업용수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종 시설물들은 대부분 이제 용수 전용 댐이나 또는 지방 상수도가 이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노후도 현황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9년에 연구한 자료를 제가 인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료에서 물 인프라의 고령화율을 추정하였습니다. 30년을 기준으로 30년이 넘어간 물 인프라를 고령화된 인프라라고 추정을 했고요. 댐의 61.2%, 그리고 하천 시설의 17.6%,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의 15.6%가 이미 30년을 지난
노후화된 시설물로 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시설물들에 비해서도 댐 그리고 하천, 상하수도 등 물 관련 인프라의 시설물 노후화 비율이 터널 교량 이런 타 시설물에 비해서 타 SOC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일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대형 시설물, 광역상수도나 이런 시설물이다 보니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 뭐 특별한 어떤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용수 공급 시설, 용수 전용 댐이나 또는 지방 상수도와 같은 이종 시설물을 살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은 고령화율이 낮은 반면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물 인프라의 고령화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도시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후화되었다고만 해서 그것이 이제 시설 개량이나 또는 개대체가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물리적 연령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안전 등급도 개대체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1종 시설물과 수자원 2종 시설물의 댐, 하천, 상수도 시설물들의 안전 등급을 평가한 거를 보면요. 대부분이 A, B, C, 초록색까지가 C 등급에 해당하는데요. C 등급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하수도 부분이 특히 이종 시설물의 상하수도 부분이 C 등급 이하의 개대체가 매우 시급한 인프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90%가 넘는 시설들이 양호하네라고 판단이 드는 이 결과일지라도 지금 급격한 고령화율을 고려하면 향후 이른 시간 안에 이러한 안전 등급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물 인프라에 대한 재정 소요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노후화율과 안전 등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제 발표 제목이 재정 소요였지만 지금 이렇게 쭉 국가 재정 규모, 환경부의 예산 규모, 물 인프라의 노후도 이런 것들 재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살펴본 국가의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이것들을 지자체별로 조사된 게 없다라는 거, 지역별로 조사된 게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러한 재정 소요를 그나마 예측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사업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례입니다.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사업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총 사업비 3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상수관망을 현대화하고 노후 정수장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118개 지자체가 사업 대상이었죠. 하지만 실제 이 3조 원 가운데 노후 관로를 개대체하는 노후시설 개대체를 위한 투자는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이었고 대부분은 어떤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수 관망 및 노후 정수장의 되게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조 원이 투입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지금 현재 댐 또는 하천 시설,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 속도 그리고 노후화 비율을 살펴볼 때 어마어마한 미래의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물 관리 예산을 살펴보고 이제 지역
인프라, 지역의 물 인프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예, 물관리 재정을 위해서 그러면 물 인프라를 위해서 지역 물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재정이 투입될 것이냐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려야 제목만 보면은 말씀드려야겠지만 예,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재정을 살펴본다면 예,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 편성은 단기적이고 이슈 대응형으로 지금 물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이전되고 있는지 각 지역별로 또는 각 지자체별로 얼마가 이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거를 최초에 살펴봤던 자료에 따르면은 중앙정부 예산이 약 8조 원이고 중앙정부 예산에 버금가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큰 예산이 지방정부에서 예, 물관리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각 지자체별로 얼마가 어떤 사업별로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파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 수도 요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예, 회수가 되고 그것이 재투자돼서 운영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인프라별로 댐 같은 경우는 댐용수 사용료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는 예, 상하수도 요금 형태로 요금이 회수되고 수입이 생기고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수입으로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얼마가 투자되고 운영 관리를 위해서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지 이러한 구조 파악이 현재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게 물관리 재정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물관리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지역의 물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예, 다음과 같은 물관리 재정에 대한 우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통합물관리 및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한 장기적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관리 재정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유역별로, 지자체별로 도대체 얼마의 돈이 물관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물관리 재정 현황 그리고 재정 수요 파악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재정 배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이 투입됐다면 그 재정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물관리 재정의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중복적으로 또는 낭비적으로 사용되는 재정은 없는지 그리고 수입과 지출 구조가 요금 또는 부담금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 그리고 지자체 자체 예산 엄청나게 다양한 수익 구조가 제대로 지출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물관리 재정 체계의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 이루어져야 될 일은 도대체 물관리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재정 수입은 어떤 수익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출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예, 지자체 단위까지 또는 유역 단위까지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비전문가라도 재정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물관리 재정 시스템의 구축, 이러한 통계 시스템, 평가 시스템을 합한 재정 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여기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요. 2022년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2021년 환경부에서 확정되었던 예산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제 환경부 예산이 예산 수입이 이루어지고 세출은 어떤 형태로 유형별로는 또는 회계별로는 또는 부문별로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 현황을 좀 더 자세한 사업별로 살펴보려면 환경부의 이제 각 부처, 물 관련 부처, 물통합국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환경국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자원국은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지출했는지가 이렇게 이제 예산안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중앙정부 예산에 그치는 거고요. 가장 시급한 물관리 재정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는 어떤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든지 어떠한 뭐 예산에 에, 집중하겠다라는 이러한 비전을 내놓는다든지 이러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당장의 시급한 부분은 물관리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물 관련 재정, 중앙, 지역, 그리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물관리 재정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